한국의 내대를 정부로 실태 특별반자 선거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직 참 이제 탈퇴했죠? 저도 아직 코트하고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일부 이어서 우리 일부를 이제 온라인에서 마케팅 시작을 했는데 뭐 이거를 처음에 기획했던 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동선 물건을 우리가 찾으라고 24시간 노출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 또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부동산 마케팅 쪽이 상당히 강한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노출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AI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주제를 가지고 일부에 접목해서 좀 연관을 하는 거니까 오늘도 가실 때까지 좋은 나누시고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강사님 소개할게요. 리메스 히스토리 김명래 매니저님이십니다. 네, 바쁘신 시간 내주셔가지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90분 정도 소요하시고 여러분들 뭐 자격증 따러 오신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 처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일부 온라인 마케팅의 필요성과 마케팅 관점에서의 매출 그리고 어떤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결국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마케팅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분은 요즘 핫한 AI를 활용한 부동산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콘텐츠 세계입니다. 부동산 마케팅은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선도 업계에서는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도 좀 초기 고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뛰어들면 충분히 성과 낼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초기의 성과를 좀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좀 낼 수 있으시면 합니다. 이분은요 AI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최적화인데요. 여기서는 AI를 알게 되면 대체 내가 콘텐츠 어떻게 제작해야 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시연을 좀 해드릴 거예요. 3부는요 AI 모습 끝나면 좀 아쉽죠. 여러분들 아마 현장에 여러 계실 거고 임장도 매일같이 다니실 텐데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건물이라는 물리적인 요체를 주고받고 하지만 거래를 하지만 저희는 건물을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는지 세일즈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준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2주 전에 저를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요.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면 부동산과 건축, 인테리어 분야의 마케팅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은 빅맥스 키스톤에 근무하고 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건축사본부에서 한 10년 가까이 근무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공법이라든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좀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일부를 안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출은요, 유입량, 구매 전환율, 객단가, 재구매율로 이루어집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서 공식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단 하나라도 0이 나오는 순간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측정을 하냐? 유입량은 말 그대로 저희가 1층에 있는 상가 부동산이라고 좀 해볼게요. 1층에 계신 분들 보시면 사무실 차려놓으면은 길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역 앞에 있어서 참 위치는 좋은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유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에서 저희를 알아보거나 또는 저희의 물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입량을 일으켜야 돼요. 그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의 물건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가 있는지 또는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구매 전환율이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부동산에서는 객단가가 정해져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의 실물 객단가하고 그리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중개 객단가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 매물의 객단가도 차등이 있을 것이고요. 같은 매물을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세일즈를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개 보수료가 이제 맥스를 찍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러프하게 갈 수도 있고 재구매율은 저희는 하나도 똑같은 제품이 없어요. 같은 아파트, 같은 건물이라 그래도 동호수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개론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도 같은 게 없다. 하지만 재밌는 거는 재구매율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각자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중개사 또는 이 컨설턴트한테 가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매도인 입장에서는 제가 받고 빨리 팔아줄 것이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재구매율은 이제 입소문이나 또는 다른 물건을 연달아 소개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네 가지 관점이 한데 어우러졌을 때 여러분들은 연봉도 올라갈 것이고요. 매출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AI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AI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죠. 불과 신입분들도 들으시라고 말씀드렸고 2024년 저는 일단 은행 갔다 작년부터 AI의 그 특이점이 온 것 같아요. 사실 그 전부터 AI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2024년부터 와서 올해부터는 좀 더 전방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실생활에 좀 더 안착되고 있습니다. AI는요,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컴퓨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 컴퓨터는 사실 영하로 1로 이루어져 있는 단순한 물리적 객체거든요. 맞다 아니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없이 학습을 시켜서 마치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왜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알고 가시는 게 다음에 그 펼쳐져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교양 수준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I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고 나머지는 딥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머신러닝부터 개발이 되었는데요. 머신러닝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서 학습하는 AI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직접 뭐 규칙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규칙을 발견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저도 AI 관련된 뭐 서적도 많이 읽어보고 뭐 아티클이나 뭐 유튜브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어디서 쓰냐? 이거를 지메일의 스팸 필터라고 하는 지메일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데 잘 안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메일 쓰시면 알아서 스팸을 걸러줍니다. 네, 저희가 쓰기 편하게. 네. 그리고 넷플릭스나 뭐 쇼핑몰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제품들을 알아서 골라줍니다. 이게 학습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손이 어디서 멈추는지, 어디를 많이 누르는지, 그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에서 어떤 컨텐츠를 선호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머신러닝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요즘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뭐 부동산의 거시적인 또는 미시적인 가격을 예측하고 거래량의 방향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툴로도 십분 이용되고 있습니다. 딥러닝은요,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머신러닝의 한 종류고요. 사람의 뇌를 좀 모방해서 만들어낸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머신러닝이 좀 상대적으로 단순한 개념이 있다고 하면은
딥러닝은 사람의 뇌와 유사하게 더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제 많이들 보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굉장히 까다로운 법칙이 있는데, 떤 순간에서 멈추고, 뭐 신호를 바꾸고, 이제 뭐 경적을 울리고 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이걸 학습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구글에서 번역을 하거나, 또는 네이버 클로버라고 아마 여러분들 그 미팅 가실 때 이거 잘 쓰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이버에 그 미팅하실 때 핸드폰에 이렇게 자꾸 해놓으시면 마치 녹음기예요. 녹음기. 녹음 그 저희가 했던 모든 음성을 다 녹음을 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음성 기반의 것들을 다 요약을 해줘요. 일상생활에서도 딥러닝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요즘 대학생들은 수업 들어갈 때 다 이런 것들을 다 키고 합니다. 왜냐면은 수업의 내용이 굉장히 긴데 그거를 짧게 압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툴들도 많이 활용합니다. 이어서 생성형 AI의 등장이 생겼는데요. 앞서서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생성형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뭐 챗GPT 안 써보셨더라도 들어보시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챗GPT가 거의 AI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달리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텍스트를 치면 바로 뭐 사진이 되거나 동영상이 되거나 그 정도까지 수준이 많이 넘어왔어요. 이게 바로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기본을 탄탄히 하셨으면은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AI 어떻게 쓰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희가 오늘 직접 해볼 부동산 콘텐츠를 자동 생성해 주기도 하고요. AI가 아파트를 뭐 설명하는 글을 쓰거나 매물을 홍보하는 문구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물들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뭐 요즘 제가 한 2, 3주 전에 실제 미팅을 했던 업체 대표님께서는 뭐를 개발하고 계시냐면은 여러분들 그 AI로 그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이 가구가 우리 집 거실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소파나 뭐 테이블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거실 공간 하나 찍으면 거기에 가구를 배치를 무료로 해볼 수 있는 어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작고모나 뭐 한샘, 뭐 리바트 같은 대형 그 가구 업체들도 앞다투어서 발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다고 하시면 뭐 주택이면 주택 또는 뭐 오피스는 오피스 같은 상권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 같은 고객분들 만나실 때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곁들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여기 보시면은 114에서 AI 시세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이거는 지역 평수, 시세 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 이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더군다나 나아가서 AI 챗봇으로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일이 많아지고 매물이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객님을 오시고 임장을 실제로 봐요. 그러면은 몸은 하는데 이제 뭐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하게 되면 말을 대신해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 과연 부동산 114에서만 이런 서비스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화면은요, 부동산 AI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오는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KB도 있고요, 머니투데이, 각종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저희가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과 테크의 결합이라고 해서 요즘 부동산은 프로테크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결국은 저희가 정확한 예측과 그 의사결정을 돕는 툴로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툴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뭐 랜드북이나 뭐 아파트 플래너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많이들 접해 보셨을 거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플랫폼들인데 이거를 저희가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사용 잘 하셔도 현업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당연시 돼야 되고 이제부터는 이런 기술 없이 단순히 1층 상가에서 고객을 기다리기만 하는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AI를 통해서 그럼 뭘 할 수 있냐? 여러분들 고객들 발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저희가 중개를 하거나 또는 개발을 할 지역의 개발의 방향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객을 세분화하고 타겟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KB라든지 부동산 플랜의 랜드북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이걸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고도화된 개발 작업을 거쳐서 고객들을 세분화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장 적합한 플랫폼으로서 타겟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랜드북 그 어플 들어가시면 무료로 7일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어떠한 그 토지나 건물을 찍어보시면은 AI로 최효율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아예 다 그래픽까지 해가지고 싹 나오게 해주는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맨땅에 헤딩하는 거는 이미 갭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좀 해볼 거는요. 부동산 매물을 좀 자동 생성을 하거나 또는 갖고 있는 저희 정보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생성을 할 수 있는 툴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AI 툴만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AI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무슨 AI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도 따라가기 어려우신 분들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저는 딱 3개 정도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퍼플렉시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챗GPT, 클로드라는 겁니다. 셋 다 텍스트 기반이고요. 저희는 왜 이 세 가지 AI를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냐?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해요. 뭐 동영상이 필요한 업종도 있고, 뭐 사진이 중요한 업종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실물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말로 풀어내거나 정확한 데이터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퍼블렉시티와 챗GPT와 클로드라는 AI입니다. 여기 좀 장점이 브랜드의 톤앤 매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사람들은 말투도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아셈타워라고 해볼게요. 아셈타워를 봤을 때 각각이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시선도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저희가 뭐 선정용역 앞에 있는 빌딩을 하나 중개한다고 했을 때 치과 병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하실 건지 또는 뭐 오피스인데 개발회사에 하실 건지 또는 뭐 업종에 따라서도 초급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자동 생성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각 플랫폼에서는 SEO, 검색 최적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검색 최적화를 하게 되면 좀 더 잘 노출이 되고 뭐 글이되는 블로그 또는 뭐 사진이나 뭐 짧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같은 채널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는 소스의 원천을 만들 수 있는 툴로서 10분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블로그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종 SNS에서 쓸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부동산 뉴스레터를 좀 발행하는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뉴스레터 만드시는 게 상당히 좋은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각각 개인화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 아마 일부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이거 주체가 이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일부의 마지막에는 제가 강조해드렸던 건 결국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직보다 강한 게 개인이고요. 개인이 점점 더 커져서 조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조직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현 시대예요. 근데 현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프롬프트 예시 있거든요. 예전에는 굉장히 좀,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입력어예요. 입력어. 영어를 입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좀 사회상이 많이 달라진 게 여러분들 아마 공인 중개사 시험 보셨던 분들도 있고 한데 예전의 사회는 시험 문제를 잘 맞추고 정해져 있는 문제를 잘 해독을 하는 사람이 되게 인정받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얼마나 많은 좋은 질문을 하는가 생산성에 탄가름이 답니다. 그래서 이 입력어라고 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구체화해서 작성하실수록 매우 좋은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처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한 줄 정도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매물 설명을 작성해줘라고 할 수도 있고요. 클로드에는 부산 현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홍보용 페이스북 게시물을 만들고 퍼블리시티에는 경기 판교 지역의 최근 부동산 거래 동향을 분석해줘라고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딱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AI의 그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챗GPT는 다른 걸 떠나서 AI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툴이에요. 이게 없이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AI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조금 많이 결핍을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클로드는 이 클로드 AI는 뭐가 장점이냐면 이 챗GPT는 미국의 오픈 AI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건데 클로드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챗GPT를 쓰다 보면 굉장히 어색한 문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영어는 잘 되어 있는데 한국어를 쓰다 보면 저희가 한국어가 영어랑 다른 언어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 구조를 정확하게 잘 짚어내는 게 클로드이기도 하고요. 클로드는 심지어 저희가 생각하는 언어, 저희가 자주 쓰는 언어, 그거를 정확하게 모방을 해서 마치 내가 쓴 것 같은 더 잘 만듭니다. 사투리 같은 것도 잘 쓰고요. 각종 커뮤니티에 쓰는 말투대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3, 40대에 아웃 뉴스 앵커가 네트워크 실내에 있는 글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정말 그런 포멀한 글을 써주고 10대에 이제 중학생으로 올라가는 아이가 풋풋한 아이가 생각할 만한 표현력을 글로서 써줘. 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글 수준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챗GPT도 가능한데 클로드가 거기에 대한 강점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퍼블리시티는 뭘 쓰는 거냐? 퍼블리시티는 사실 뭐에 최적화되어 있냐면 정보를 탐색하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검색을 하려고 하시면 네이버를 대번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저도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 썼다가 이제는 거의 모든 거를 이 세계에서 다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유튜브도 되게 좋은 거고 이제 툴이긴 한데 지금은 AI를 말하는 시간이니까 컴플리시티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를 찾으셔야 되거나 어떤 수치적 분석을 하셔야 될 때 이걸 쓰시면 돼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최근 부동산 정책인데 서울시 이제 저희 강남 사구의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을 이제 저희가 다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 해제한 전문을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걸 적용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매물을 이제 같이 넣어서 이걸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고 하고 하면 이 퍼블릭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쫙 나옵니다. 챗 GPT나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약해요. 대신 퍼블릭 시스템은 뭔가 정확한 정보를 검색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잡을 때 뭘부터 잡으시면 되냐면요. 퍼블리시티를 첫 번째로 쓰시고요. 자, 순서 알려드릴게요. 순서. 퍼블리시티를 첫 번째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출력된 값을 가지고 챗GPT에 갖다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불러요. 근데 챗GPT와 그러니까 왜 퍼블리시티를 먼저 써야 되냐고 말씀드리면 정확한 정보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AI이기도 하고요. 챗GPT와 클로드 같은 경우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막 자동으로 생성을 하다 보니까 정답이 아닌 걸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퍼블리시티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참고 자료해서 챗GPT한테 입혀줘야지 보다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는 자료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드까지 가게 되면 이제 챗GPT에서 다시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클로드에 가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한국어의 가장 편안한 말투로 바꿔줘요. 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게 뭐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줌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중에서 뭘 앱을 개발하시거나 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AI로 자동화해서 매물 뭐 정리하기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거의 모든 분들께서 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매물들 다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뭐 글로 쓰면은 블로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진으로 표현하면 인스타가 될 것이고 짧은 영상이나 좀 더 긴 영상을 하게 되면은 그게 유튜브가 됩니다. 이 대본을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시연을 좀 해볼게요. 한 분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게 트레이닝 비법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좀 좋았던 책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마케팅을 했으면은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아까 전에 매출에서 분명히 유입량, 구매 전환율, 객단가, 재구매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유입까지 시켰어요. 유입은 시켰는데 사람을 내 앞에 오게 했는데 이 사람을 세일즈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성사를 시킬 수도 있고 못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온전히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일즈 관련된 책들 되게 자극적인 거 많은데 이 책은 좀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하실 수가 있고 팔지 마라 사게 하라라는 책의 제목인데 이분 장문정님께서 홈쇼핑 매출 기네스 보유를 갖고 계십니다. 네. 저도 얼마인지 정확하게 안 생각하지만 기네스 보유 갖고 계십니다. 이 책의 핵심은 뭐냐? 고객이 스스로 사고 싶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겨울이 조금 지났는데 한참 겨울에 이제 붕어빵 장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정능력 앞에서 붕어빵을 막 만드셨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막 팔아야 돼요. 막 식기 전에 팔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퇴근 시간에.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붕어빵 사세요. 붕어빵 사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붕어빵을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소금이에요. 소금. 불쾌한 경험입니다. 대신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좀 추우시죠? 몸 좀 녹이러 좀 들어오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런 심리적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왜 좋은지 스스로 사게끔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5가지 기법이 이제 알려드리죠. 첫 번째,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객의 원어로까지 같이 풀어주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0살짜리 아이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한테 새 장난감을 이제 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뭐 누구누구가 어떤 장난감이 좋아, 갖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실내에서 노는 게 좋은데 야외에서 노는 게 좋아. 또는 뭐 혼자 놀고 싶고 친구랑 놀고 싶어 하면서 그 사람의 니즈를 알아가는 게 좋아요. 대놓고 야 이거 좋으니까 이거 펜 너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인데 이거 사 이게 아니라 항상 명분을 만들어주는 좀 더 직접적으로 나가볼게요. 부동산 공부 예시를 들면 고객한테 대부분 99%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100평짜리 큰 집 필요하세요? 여러분 뭐 구성료가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대부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해요.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아이들이 뛰어놀 정원이 필요하세요? 이게 바로 고객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체질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파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먼저 말해줘요. 두 번째입니다. 감정적인 연결을 만들면 참 좋은데요. 이게 심리학 용어로 라포를 쌓는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10대 10살짜리 꼬맹이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 자전거를 추천을 해요, 친구한테.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자전거 튼튼해. 이거 사. 라고 하면은 살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대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자전거 타고 한강공원 가서 라이딩 하자. 같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좀 더 심리적인 벽을 숨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 쪽 예시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3룸이고요. 화장실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잘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방에서 아침마다 햇살이 잘 들어와서 여기 계셨던 분이 피부도 많이 좋아지시고 숙면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도 쇼츠에서 한번 본 건데 포르쉐에서 이렇게 포르쉐에서 자동차 잘 타시는 분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문을 열어주고 상대방을 차에 안 친답니다. 그 다음에 딱 한마디 하신대요. 이거 타시고 해안도로를 가는 다음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바로 대한민국도 가는 항상 상대방의 언어로 좀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좀 입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대놓고 저희의 목적이 당연히 3룸에 뭐 화장실 2개 딸린 30평대 아파트를 파는 게 저희의 목적이죠. 근데 말이랑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가격이 아닌 가치를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 예를 들어서 색연필 세트라고 할게요. 색연필 세트를 여러분 친구들한테 한다고 할 때, 이거 색연필 세트 5,000원이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5,000원에 꽂혀요. 이거를 심리학 용어로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5,000원은 누가 쌓일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데 색연필이 좋은 것보다 가격을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가격으로밖에 판단을 안 해요. 차라리 그것보다 좀 잘 팔기 위해서는 이거 색연필 정말 색이 오래가고 부러지지도 않아. 너가 원하는 그림 잘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가치를 줄 수 있겠죠. 부동산 똑같습니다. 이 집은 3억 원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앞전에 이거 한번 곁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집은 학교가 가까워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원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걸어서 5분 걸려가지고 3억 원이랑 가치가 훨씬 더 효용성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 가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임장하시면서 느끼는 거를 잘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한 방씩 터뜨리시는 게 좋겠죠. 절대 가격부터 말씀하시면 심리적 저항성이 생겨요. 가격부터 말씀하시면 네 번째입니다. 또는 마케팅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는 거고 특히 이제 쇼핑몰 가시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럼 마트 가지 마. 뭐 벌써 보시는 분들 많으실 때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저희가 오늘까지만 뭐 이거 드립니다. 홈쇼핑에서 늘상 나오는 거거든요. 시급성과 실효성을 항상 그러니까 그 활용을 하시면은 좋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잘 쓰셔야 됩니다. 그 모든 멘트마다 이거 오늘 아니면 못 사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고객이 그래도 나는 뭐 너무 그 성급하게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상당히 보시면서 좀 사용하셔야 돼요. 부동산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동네에 이렇게 햇빛 잘 들어오는 집은 드물어요. 이 집이 오늘 마지막 매물.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마지막이니까 오늘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약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마지막 5번째. 여러분들은 부동산 전문가이시죠. 제가 아까도 명함 주고받으시면 보니까 숱한 그 경력을 갖고 계신 부동산 전문가이시던데 부동산 전문가면 누가 제일 중요한가요? 네,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아이들의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 친구가 학교에서 숙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정확한 답을 알려주고 어떻게 푸는지 잘 알려주게 되면 앞으로도 이 친구가 저를 믿고 따라요. 똑같습니다. 저희 부동산 포지션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좋은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단점까지 짚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 누구나 다 장점만 알려주고 싶어 하죠. 좋아야지만 하니까. 근데 의외로 정말 의외로 단점도 솔직하게 고백하시면은 단점인데 장점 같은 단점을 말하세요. 예. 자기소개 하라고 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장점과 단점 말해보면 하는데 장점 같은 단점을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제 단점은 뭐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네. 저는 뭐 항상 원칙을 좀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는 이런 겁니다. 뭐 저희 집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여름에 좀 더울 수가 있어요. 네, 에어컨 설치가 좀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문이긴 한데 여러분들 단점인데 장점 같은 거를 일부러 좀 한 번씩 곁들여 주세요. 그러면은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나한테 그냥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구나. 제가 1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 하시려면 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지금 병원 전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피스 상권 전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택을 전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토지도 있지만 누구한테 팔 건지에 대해서 그 팔 사람들에 대한 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지 이런 것도 적재적소가 나옵니다. 업체나 그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제가 일부의 이맘때쯤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공략하고 싶은 그 업종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아셔야 돼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세일즈 굉장히 하시기 힘드신 것도 아시고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소연해 하셨을 텐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날개를 달으셨으면 좋겠고 답답하셨던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답답하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개인적으로 좀 뭘 좀 더 알아보고 싶거나 하시면은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고 명함은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연락하면 되죠. 오늘 자료가 있는지. 네, 오늘 자료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1부하고 2부 오늘까지 참석한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 갖고 단톡방을 따로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부 강의 자료, 2부 네. 강의 자료 영상도 같이 찍어놓을 거예요. 네. 사실 따로 하게 되면 더 도움이 되시고 어차피 뭐 돈으로 메모를 계속 하지만 기억에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유명한 매니저님하고 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걸 단톡방 공유하시고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 하면 그럼 채널을 따로 결정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좀 더 잘 아시잖아요. 50대 이상의 그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왜냐? 저는 이제 30대 뭐 후반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 삶을 살아온 경력이 되게 짧거든요. 근데
이제 연배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개발되어 왔는지를 잘 아시다 보니까 그런 인사이트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잘 질문을 하시고 결과물을 잘 도출해내셔가지고 컨텐츠 만드신 다음에 뿌리시면은 좋은 경험, 좀 포기의 목적을 분명히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제 늙음막해서 안 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일은 AI가 대신 해줄 겁니다. 네. 뭐 60대 뭐 이제 퇴직한다고 하는데 이제 기대 수명이 90대까지 있는데 30년 동안 뭐 하시길 은근한 이런 AI 를 오피스 기술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이 AI를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도 앞으로 있고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블로그나 이렇게 네. 실제 뭐 저작권